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아 양양 군수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늘 군수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경찰이 김진아 양양군수 집무실 등에서 압수물이 담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거 압수물로 수거하셨나요? 오늘 오전 3시간가량 비서실과 인허가 부서까지 압수수색한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 입증을 위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김 군수가 민원인에게 받았다고 알려진 안마의자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군수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오늘 1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 추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서 명확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양양의 한 카페를 찾아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민원인이 타고 있는 차량 뒷좌석으로 들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민원인은 취재진에게 단체장이 부적절하게 접근하면서 요구했고 민원인의 입장으로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사를 통해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먼저 조사를 벌여왔던 경찰은 관련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 김 군수를 정식 입건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민원인 역시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내사가 진행됐던 보름여 동안 김 군수는 언론의 공식 인터뷰 등을 거절하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열린 축제장을 찾는 등 군수 업무는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1심 상해 이후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김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원 정치권이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가 직접 민원인을 찾아갔다는 것부터 석연치 않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 군수가 직접 현장에 나간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의도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직접 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민단체인 미래양양 시민연대는 지난 8일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소환 투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주민 15%가 소환 투표에 찬성하면 주민 투표를 실시해 직접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릉에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중학교 입학 배정에 뜻밖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택지를 중심으로 가까운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반복되는 건데요. 연말이면 또 신규 아파트 단지가 인근에 들어서 입학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교육 당국과 학부모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연말 입주가 예정된 강릉 7공원의 신규 아파트입니다.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인근 소롤지구와 신규 유천지구 학부모들은 벌써 내년 중학교 배정 문제가 걱정입니다. 강릉 지역의 경우 중학교 배정은 3지망까지 희망을 받아 추첨하는데 가장 가까운 관동중학교에 매년 지원자가 몰려 올해도 20명 가까이 탈락했고 내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 달, 두 달 다니고 마는 게 아니라 3년 내내 이제 통학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학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교 옆에다 두고. 최근 강릉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입학 배정 희망 조사를 2차례 실시한 결과 강릉중, 관동중, 소롤중이 정원을 초과했고 1차에 100명 가까이 넘쳤던 관동중은 2차에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86명을 초과했습니다. 교육청은 3차 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원서 접수 때까지 변동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동중학교 학급 증설 요구도 있지만 여건상 추가 증축은 어렵고 대신 인근 학교의 학급 증설 등으로 먼 거리까지 통학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희망조사와 원서 접수를 취합을 해가지고 학교 간에 이제 학급수 조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구도심 학교는 공동화되고 있다며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가까운 지역끼리 좀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애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에는 또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 학교 신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속초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선 남부권에 중학교가 없어 북부권에 있던 속초중학교를 남부권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강릉에도 유천, 회산 등 학생 수가 많고 학교가 없는 곳에 구도심 학교를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한 세계적 연주자들이 강릉을 찾아 연주하는 제1회 하슬라 국제예술제가 펼쳐집니다. 조재혁 피아니스트가 예술 감독을 맡고 강릉 아트센터 공연뿐 아니라 명소에서도 연주를 펼칩니다. 홍한표 기자가 예술제를 미리 만나봤습니다. 완벽한 테크닉과 구성력, 뛰어난 통찰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조재혁 피아니스트. 강릉을 중심으로 새로 펼쳐지는 제1회 하슬라 국제예술제를 이끌게 됐습니다. 강릉은 단오제 등의 아주 풍부한 문화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예술제를 통해서 그 이어진 역사와 함께 같이 해서 그 안에 흐름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축제는 13일 비발디와 바흐 등 바로크 음악을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연주로 시작합니다.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차이콥스키 등 러시아 음악 대가들의 러시안 나이트, 정민 지휘의 강릉 시립교향악단과 피아니스트 선우 예권이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이곳 강릉 아트센터에서는 모두 8차례 메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강릉 시민들과 격이 없이 만나는 공연도 마련됩니다. 추당동 성요셉 성당에서 바흐와 핸델 음악으로 경건함을 더하고 한 카페에서는 모차르트 음악이 펼쳐집니다. 벽이 없이 만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무료로 함께 어우러지면서 음악과 예술을 나눌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 갈바리 의원의 입소자와 간호 수녀님들을 위해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명상곡 등 위로와 안식을 주는 음악도 선보입니다. 출연진도 쟁쟁합니다. 이미 국내 최정상급 인기를 구사하는 피아니스트 조재혁, 선우 예권, 첼리스트 송영훈, 에스메 콰르텟을 비롯해 국제적인 현악, 관악기, 피아노 연주자로 독일의 피아니스트 하르트 무트 휠, 일본 바이올리니스트 미우라 후미야키 등이 출연합니다. 다른 예술 장르와 결합하는 공연도 펼쳐져 음악제가 아닌 예술제로 명명했는데 올해는 소프라노 이명주와 발레리나 김주원의 협업으로 리스트, 드보르자크, 쇼팽, 메시앙의 작품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강릉은 이미 강릉 아트센터를 통해 기반이 다져진 만큼 이번 예술제가 강원도 4대 클래식 축제로 발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관령 음악제라든가 통영 음악제 못지않는 극장 중심의 클래식 축제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 개촌 클래식 축제, 춘천 국제 고음악제까지 3대 클래식 축제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3년짜리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달 만에 사업장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부러 태업을 하고 사업주에게 이직 동의를 얻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의 한 비닐하우스. 인부들이 모여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3달 전만 해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5명은 비전문 취업비자, 일명 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는데 기본 체류 기간 3년에 10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사업장을 떠났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거나 근로 조건이 더 좋은 사업장을 찾겠다는 이유였습니다. 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주 동의를 받으면 3년 동안 사업장을 최대 3번 옮길 수 있는데 대부분 일부러 태업을 해 동의를 받아갑니다. 자기가 나태해진 거를 고용주 눈에 보이게끔 행동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에 다른 친구들까지 똑같이 그래버리니까 결국에는 참다 안 되니까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법적으로 90일이라는 구직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구직은 미뤄두고 돈을 더 많이 주는 용역업체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당을 받고 일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놓고 따졌을 때는 이 친구들이 하루에 2, 3만 원가량 더 벌어요. 저한테도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인력이 부족해진 농가에선 용역업체를 통해 다시 인력을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업활동 기간 동안 비자 발급 목적에 맞지 않는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당국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몰래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희가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외국인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이 될 것 같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나인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첫 직장 근속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주들은 이나인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보다 불법 체류자를 더 선호하거나 인력을 아예 구하지 못하는 등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 선수들에게 전용 사격 훈련장이 마련됐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사격 훈련 환경 개선을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해 사격 훈련장을 조성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훈련장 규모는 연면적 약 350제곱미터에 지상 1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마련됐습니다. 국제사격연맹 공인 전자표적이 설치된 10m 공기총 실내 사격장과 사무실, 휴게실, 작업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릉시가 동해안의 대표적 석호인 경포호에 수질과 환경 개선을 위한 분수를 조성합니다. 강릉시는 오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내외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필요성과 개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환경 개선 사업은 물 순환 시설과 분수를 포함한 수중에 적정 규모의 산소를 공급하는 폭기 시설을 설치해 천혜의 자연인 석호 순기능을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설명회에서 일부에서는 대표적인 석호이자 철새 도래지라며 경포호 분수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